3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죠. 이미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은 그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에게 권리가 주어지므로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춰도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X. 2.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X. 3.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없는 게 아니죠. 임차인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X. 4.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X. 5.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곳을 고르니까 31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가족이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아니죠. 이때는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저당권자가. 왜냐하면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일이 같을 때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루 지나서요. 그러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하루 앞서게 되죠. 그래서 2번은 X. 3.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 변제 우선 변제 받겠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4.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0%를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여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31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8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법에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산 용도 표시만으로 결정한다. 아니죠. 실제 용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X. 2.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실증될 경우 자, 대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되던 당시에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후에 나중에 지상건물이 신축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받으려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X. 3.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한 바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매 계약을 배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임차주택의 경매 시 동법상의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를 갖춰서 우선 변제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항 요건만 갖췄어도 소액 임차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 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도 늦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최우선 변제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X. 5번 임차인이 보증금 많은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무슨 소리냐면 임차인이 보증금 계약 기간이 말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받겠다고 소송 걸어서 이긴 거예요. 확정 판결로. 그래서 그 확정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지금 그 집행 시기를 위해서는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즉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이니까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집을 비워주면 이 사람 어디 가서 합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도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나가냐? 자기 보증금 받을 때, 즉 배당 받을 때 그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318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319번 을은 갑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렇죠. 보증금은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금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 이건 얘기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임대차가 해지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을은 비용 상환에 관해 유치권이 인정된다. 유치권 인정은 합법적이어야 돼요. 불법 행위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 행위예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3. 을이 임대차 종료 시에 주택을 원상복귀로 약정한 경우 이는 강행복귀 위반한 약정. 원상복귀는 이미 바뀌고 그러니까 강행복귀로 이전한 약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에 지출한 비용이 상환에 관하여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죠. X. 4.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법정 갱신된 겁니다.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답니다. 을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은 못합니다. X. 5.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병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갑의 배신 행위를 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답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 을은 대항력이 있다면 병에게 자신의 대항력에 기반해서 임대차 관계를 주장을 하면 됩니다.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등기하지 않거나 대항력이 없다면 그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배신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자, 옳은 걸 구하니까 31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320번.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갑 소유의 주택을 을이 임차하면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 을은 갑에게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을은 주장할 수 있고 갑은 임대인이라 주장 못합니다. 2.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전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을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대차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는 바. 왜? 실제로 이렇게 임대차를 했으니까. 갑의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됩니다. 3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임차인 갑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해, 중요한 건 주민등록법 절차에 의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 말소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을에 대하여 갑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하여 주민을 회복한 것이라면 대항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자, 을은 전차인입니다.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전차인 을이 직접 점유자가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갑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4의 경우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을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을은 제3자의 대항력을 갖는다? 갖지 못합니다. 갑은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갖지 못하고 직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춰야만 적법관계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 동그라미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니까 32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집원만 기재하고 건물 거주자의 평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합니다. 유효. 자, 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원래의 전입신고 유효합니다. 이것도. 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1층 1호로 한 경우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유효합니다. 4번 전출신고는 260에 3으로 했으나 전입신고 착오로 260에 3으로 하고 담당 건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자, 이 경우는 공보상의 일치하고 주민등록이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5. 임차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유효합니다. 이것도 다 유효인데 하나만 무효. 자,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 소유의 주택, 그러니까 병이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공인중개사고요. 자, 지금 을은 바로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 그리고 병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 을과 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을은 임차인이죠. 을은 그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X.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입니다. 갱신되면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4.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5.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2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3번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임차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입니다. 갑은 주인이고 다음 중 틀린 것은 1.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맞죠? 예,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2.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예,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은. 3번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리하므로 갑의 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이 사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을이 임대인이고 지금 갑이 임차인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을이 새로운 병에게 양수인에게 집을 넘긴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갑은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면 끝인데 임대차가 지금 종료된 겁니다. 종료가 됐어. 이런 경우에 갑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을은 야,
양도인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양수인이 의리징계, 병이 의뢰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하더라도 갑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4번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매입의 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으로 마친 노자는 빼입니다. 빼에는 갑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전대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자, 즉 직접 점유자가 주민으로 마치면 간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5. 만일 을 소유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병의 담보권 시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 후순위잖아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니까 저당권이 선순위면 선순위 저당권 이후에 오는 이런 용익물권이나 이 임차권은 다 말소가 됩니다. 경매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이니까 32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일반적으로 임차한 주택 양수한 자는 임차인을 승계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법인이 임차했을 경우 주택을 이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나오는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시키려고 하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상관인데 없다면 임대인이 원래 있던 임대인이죠. 법인에 대해서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고요. 3.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으로서 보증금을 다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후순위자들은 다 배당 못 받더라도 주장 못합니다. 5.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32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대로 존속하지 아니합니다. X. 3.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4. 상가 건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2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2.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가 아니죠. 언제냐면 원칙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했기 때문에 2번은 X. 3.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임대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우선하여 변제받는데 3분의 1 범위가 아니라 2분의 1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X. 4.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잘못되어 있죠?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갑입니다. 갑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을은 주장할 수 있다요. 자, 을은 없다. 없는 거는 그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X. 5.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죠. 명백할 때는.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32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 있다죠. 상가 건물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2. 기간에 정함이 없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X. 4.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 그래서 X. 5.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 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은 해당 없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32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